믿을 수 없다.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은 자동차를 모는데 계기판을 믿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지금 실제로는 시속 100km를 밟아가지고 가는데 계기판에는 시속 50km로 나왔다.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면 언젠가 한번 대형 사고 나죠. 그 지표를 믿을 수 있느냐 겁니다.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뭐가 이상하느냐? 도대체 한국이 특히 지방자치를 실시한 다음에 이 우리나라가 중앙정부,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, 낭비성을 쓰느냐 하는 거 실감이 안 느끼십니까? 가장 극조는 뭡니까? 3천억을 들여서 만든 성남시청.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보다 작은 10만, 20만 지방에. 근데 강릉을 예를 들면 강릉이 한 20몇만 돼요. 강릉시청 건물이 정부종합청사보다 큽니다. 정부종합청사보다 커요. 이런 데가 강릉뿐만 아닙니다. 무슨 공항을 만들었는데 몇 천을 들여서 공항 만들었는데 이용객이 고속버스 터미널 수준도 안 된다.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양구로 한번 차를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. 거기 새로 뚫린 도로 같은 거 지나면은 터널이 4km, 5km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. 몇 차선이 왕복 한 8차선 될 것 같은데, 거기에는 자동차가 달리는데 앞뒤로 보면은 2, 3km 안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어요. 그럴 때가 있다. 또 활주로를 달리는 것 같아요. 활주로를. 시원하죠. 보긴 좋은데 도대체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. 송도에, 인천 송도시 몇십 조를 때려 넣었는데 외국 회사가 오느냐.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느냐. 이런 낭비 사례를 하나씩 이렇게 꼽으면은 참 이상해요. 야, 이렇게 한쪽에서 막 낭비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 적자를 안 보고 이렇게 돌아가느냐. 안 보이는 데서 누가 열심히 돈 벌기는 버는 모양이다. 돈을 참 많이 버는 모양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 아직 35%밖에 안 되니까 유럽에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자꾸 해요. 여기에 중요한 착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발표 믿을 수 없어요. 35%. 그럼 얼마냐?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. 그 중에 인천대학교에 옥동석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옥동. 이 사람이 가장 일관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은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부채 계산의 근거가 국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국제 기준은 뭐냐? UN 경제이사회에서 정한 회계 기준. 그 다음에 이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EU, 유럽 연합기구, EU, IMF, OECD에서 채용하고 있는 국가 부채 계산 방법을 한국에 적용을 하면은 얼마 계산이 나오느냐. 이 사람 계산은 지금보다 2배랍니다. 2배. 400조가 아니고 800조라는 게 있죠. 그러면 비율이, GDP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. 76%가 된다. 76, GDP의 76%가 국가 채무다. 그럼 유럽하고 같답니다. 유럽하고 같다. 이 계산 기준을 따져봐야 돼요. 저는 보니까 이 옥동석 교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. 경제 관료들이 발표하는 이 경제, 우리 국가 채무에 뭐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느냐 하면은 공기업의 부채입니다. 공기업. 우리나라 공기업, 토지공사를 비롯해가지고 공기업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합니다. 정부가 해야 될 일을. 그러니까 옥동석 교수 이야기는 이 공기업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부채를 국가 부채로 계산해야 된다. 이런 주장입니다. 나는 이게
또 외국의 유럽의 기준과도 합치한다. 근데 이게 의외로 한국 사회에서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해요. 가장 중요한 통계입니다. 만약 이 옥동수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무를 일종의 회계 조작을 통해서 실제보다 2분의 1로 낮춰서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있다. 무슨 안심이냐? 복지에 더 예산을 많이 써도 된다. 예산을 더 낭비할 여유가 아직 있다라고 사기친다는 결론이에요. 사기친다는 결론. 이 문제는 지금 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.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예요.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.